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AMPM 글로벌의 조소영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허은지 대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를 모두 확인을 해주셨을 텐데요.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메타 광고 무조건 논타겟으로 하면 된다며? 라는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은지 대리님도 광고주 분들께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광고주분들께서 이런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꼭 이 내용에 대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요즘 메타 광고가 최근 몇 년간 정말 쉬지 않고 커지고 있잖아요. 퍼포먼스 극대화를 내는 최고의 온라인 마케팅 매체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세팅 방법을 찾는 것에 궁금증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해결드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메타 광고를 무작정 따라하고 계신가요? 인 만큼 저희가 메인 주제를 정해보았어요. 이제 메인 주제는 메타 광고 무조건 논타겟으로 돌리면 된다며? 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 외에도 광고주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메타 관련 질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제를 파헤치기에 앞서서 좀 메타 광고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은지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메타 광고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포괄하는 SNS 광고인데요. 쉽게 말해서 메타 광고 유형으로는 정말 크게 트래픽이랑 전환 광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뿌리는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 캠페인과는 다르게 더 넓은 타겟을 도달하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 유형으로 CPC가 낮고 그만큼 노출량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이와 반대로 말 그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예를 들어 이커머스가 업종이라면 이제 구매, DB 업종이라면 신청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트래픽보다는 CPC 단가가 높지만 그만큼 전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의 주제는 전환 캠페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꿀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과연 논타겟만이 정답일까요? 사실 이거는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논타겟이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좀 타겟 세분화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타겟을 세분화해서 설정하는 유형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데모 타겟,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사, 세 번째는 유사 타겟이 있습니다. 데모 타겟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연령, 성별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관심사는 우리 제품 브랜드와 이제 관련된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한 타겟으로, 예를 들면 프라이팬 광고를 한다면 관심사, 주방용품, 프라이팬, 넓게는 레시피 정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사 타겟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특정 행동을 한 고객과 유사한 고객을 이제 족구하는 건데, 유사한 정도는 1%에서 10% 정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 구매, 결제 시작, 페이지 뷰 등 다양한 행동과 유사한 타겟을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페이스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겟 기능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 소영 대리님은 어떤 타겟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업종이라던가 광고의 성격적인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보통은 이커머스 업종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처럼 사실은 논타겟으로는 거의 세팅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논타겟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광고 타겟을 잡아서 광고를 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좀 흐름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광고를 시작하기 완전 초반에는 네. 아주 크게 마찬가지로 논 타겟이나 아니면 좀 관심사나 데모 타겟 정도만 설정을 해두고 좀 광고를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그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에 이 논 타겟이나 특정 관심사를 잡은 정도에서 이제 우리 픽셀 안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타겟, 그 픽셀 안에 모수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부터 저는 그 모수를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활용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제 시작한 고객이라던가 근데 이제 좀 픽셀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보통은 페이지 뷰나 네. 컨텐츠 뷰 타겟 정도를 유사로 바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사 컨텐츠 뷰에 대해 의 타겟에만 네. 이제 광고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네,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소영 대리님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빠른 회전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논타겟,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타겟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타겟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광고가 최적화된 이후에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좀 광고 타겟 이 넓은 광고 맞아요, 타겟에게 네, 계속해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처럼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좁은 그리고 한정된 타겟에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좀 광고 성과라던가 뭐 전환 데이터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즉각적으로 만약에 이번에는 유사 뭐 페이지 뷰 고객에게 광고를 진행을 했다면 다음에는 좀 광고 방식을 바꿔서 타겟을 바꿔서 네. 뭐가 있죠? 결제 시작, 맞아요. 네네네, 결제 시작 맞아요. 유사 네네. 아니면 구매 유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네, 회전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포인트가 논타겟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마케터가 조금만 더 귀찮은 일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처음부터 타겟을 특정 정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은지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정리해보자면 논타겟으로 광고를 하면 좋은 유형을 좀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는 좀 제 광고주 분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광고 타겟이 좁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광고주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전국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학원 광고주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타겟이 이제 좀 학부모 여성을 타겟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좀 멀리서는 신청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 지점의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만 좁게 잡고 거기에 여성 3054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광고 타겟 범위가 매우 좁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유사 타겟에 쌓이는 것도 거의 모수도 없기도 하고 좀 이때에는 너무 한정된 타겟에서 더 한정된 타겟으로 좁혀지면은 아무래도 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좀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 메타 논타겟 주제를 거의 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지금 메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논타겟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되게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저희가
많은 광고주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어느 정도는 좀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광고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메타 관련 질문 베스트 3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메타 관련 질문 베스트 3. 네, 빠밤. 이제 첫 번째는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어떤 광고 소재가 효율이 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재 기획은 정말 마케터라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특히나 이런 이커머스 업종에는 잘 터지는 소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모션 강조 소재, 뭐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라면 거의 무조건 터지는 소재죠. 예를 들면 만약에 정관장이 뭐 70% 할인율을 했다, 뭐 2+1을 했다 이러면 정말 핫하겠죠. 두 번째는 후기 소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쓴 후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가독성 있게 강조하는 소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영상 소재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B급 영상으로 이제 소재를 많이 올리는데 최대한 제품의 특장점을 이제 가득 담아서 설득력을 담는 것이 포인트인 소재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소영 대리님은 메타 광고 데이터를 볼 때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되는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메타 광고 데이터에서 중요한 판단 지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다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뭐 CPM이라던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선 첫 번째로 CTR 클릭률이죠. 그쵸. 이제 사실 좀 광고가 노출이 되고 이제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배너 광고라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너 광고를 노출을 시켰을 때 얼마나 그 타겟에게 반응도가 오는가, 얼마나 이 소재가 매력적으로 다가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재의 흔히 A/B 테스트라고 네, 말을 하죠. 그래서 네. A/B 테스트 시에 좀 더 CTR이 높은 소재로 만약에 전환이 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네. CTR이 조금 더 높은 소재가 조금은 더 잘 되는 소재라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CVR 전환율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말씀드렸던 CTR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클릭만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그쵸. 없잖아요. 네. 모든 대부분의 광고주 분들께서 이제 전환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클릭수와 대비해서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제 전환율 자체가 높아진다면 이제 광고의 소재와 저희 제품의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시너지가 좋고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VR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로아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광고주분들께서 조금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CTR이 좋고 전환율이 높으면 당연히 로아스가 높지 않냐? 이제 광고로서는 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광고적인 부분으로는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환이 한 번 일어났을 때에 대한 구매 객단가가 많이 낮다면 그거에 대한 로아스는 사실 같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광고 외적인 부분을 좀 제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전환율 자체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제 로아스 자체가 낮다. 즉
한 명이 구매하는 객단가 자체가 너무 낮은 편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거를 좀 뭐 3개를 구매했을 때 조금은 더 할인을 진행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좀 상세 페이지 가장 상단에 뭐 노출을 시킨다거나 하면은 이게 로아스가 좀 높아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쪽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좀 중요하게 판단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세 번째, 트래픽 광고, 전환 광고를 같이 돌리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예산을 두면 좋을까요? 트래픽, 전환 광고, 돌리면? 예산, 이거? 예산 비중.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광고주분들께서 정말 많이 좀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이제 KPI는 전환을 확보하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광고는 은지 대리님께서 초반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조금 뿌린다라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트래픽은 좀 전체적인 CPC를 낮추고 그리고 노출량을 높여서 어떤 타겟이 우리의 제품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더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캠페인 유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에 사실은 예산 비중을 좀 높이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트래픽을 거의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대다수이고요. 좀 전체적으로 CPC가 많이 올라갔다. 좀 더 데이터를 좀 값싼 값으로 좀 더 확보를 해야겠다 싶다고 좀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한 1대 9 아니면 8대 2대 8 정도로 좀 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와서 되게 신기하네요.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제가 지금 주방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 위주 메타 쪽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주방용품 사업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있고 좀 메타 쪽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좀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뭐 광고주분들마다 뭐 컨디션 자체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요소를 좀 판단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광고주분을 제 광고주분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광고주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SA 쪽을 네이버 검색 광고 쪽을 쪽만을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씩 DA 쪽으로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타겟에 대한 좀 특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무래도 주부 타겟 그리고 3054를 좀 중점으로 진행을 하는 광고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막 DA 쪽에서 아주 잘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쪽은 네이버 검색 광고 쪽에서 좀 경쟁도도 많이 치열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이 업종 자체를 좀 크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업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근데 이제 또 그건 있습니다. 이제 좀 경쟁사들이 워낙 쟁쟁한 경쟁사도 많고 좀 SA에서는 좀 비딩 경쟁이 많이 치열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예산의 어느 정도 범위가 많이 큰 편이 아니라면은 저는 시작 자체를 메타 쪽에서 하시는 것도 아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는 예산 범위가 만약에 좀 작다면 관심사나 뭐 유사 타겟을 좀 더 좁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네요. 메타 광고에서 효율 좋은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메타 광고에서 효율 좋은 카테고리. 이거는 되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카테고리? 글쎄요. 근데 사실
제 광고주분들은 거의 대부분 메타 광고를 진행하십니다. 네네. 거의 네 겹치는 업종도 많기는 한데 사실 뭐 DB 좀 이 광고를 진행하는 업종들을 좀 크게 분류해서 보자면 사실은 크게는 DB 업종 그리고 이커머스 업종 이렇게 맞습니다. 나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웬만한 이커머스 업종은 메타에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대신에 좀 구매 객단가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낮다거나 하면은 좀 메타의 좀 시스템적인 네, 그런 특성상 조금은 로아스나 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원하시는 데이터를 얻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뭐 아까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은 네, 조금 더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를 하거나 하는 네.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고관여 상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하지만 대표적인 업종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좀 건강기능식품 맞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라던가 네. 아니면 보다 좀 관여도가 낮은 상품들 네, 좀 계속해서 좀 소모성이 큰 제품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메타 광고에서 효율을 보기에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의외로 좀 아까는 제가 뭐 여성 주방용품 학부모를 타겟으로 하는 주방용품에서는 조금은 메타 쪽이 막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뭐 이런 이런 뭐 좀 고려 대상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관여도가 어느 정도 있게 되잖아요. 네네. 해당 타겟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좀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뭐 DB 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광고라던가 네. 네, 이런 쪽에서도 은근히 DB 업종 중에서는 굉장히 신청 보수도 괜찮고 DB의 질 자체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설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또 있네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제 마케팅 학교 마케팅 학교를 보시면 페이스북 광고부터 인스타그램 광고 모든 기초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마케팅 학교를 구독하셔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AMPM 글로벌에는 되게 메타 쪽으로 특히 모든 광고 매체를 다 잘하시지만 특히 페이스북 쪽으로 좀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영상부터 또 오늘 교육한 영상처럼 좀 이런 부분을 따라와 주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으로 굉장히 라이브 주제를 좀 짧게 준비를 해봐서 네, 만약에 추가 질문 없으시다면 네, 26분까지 한번 받아볼까요? 네, 26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받아보고 네. 질문 없으시다면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26분이 되었네요.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저희가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제 소영 마케터님 이제 번호로 전화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허은지 마케터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광고 컨설팅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 했는데 네, 말씀드릴 이것까지 그러면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DB 네. 업종의 경우 판매와 잠재 고객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제가 또 DB 전문 전문가죠. 마케터로서 맞습니다. 네, DB 업종의 경우 판매, 잠재 잠재 고객. 고객
이라는 질문을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판매와 잠재 고객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웹사이트 전환과 잠재 고객 전환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이제 좀 DB 업종의 경우에는 좀 크게는 마지막 최종 랜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첫 번째는 웹사이트로 직결해서 웹사이트 페이지 안에 있는 전환 버튼을 클릭해서 최종 전환 값으로 좀 책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안에 좀 간단하게 생성이 가능한 잠재 고객 양식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툴로 고객 신청을 받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전환 같은 경우에는 DB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 물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뭐 진행을 했을 때 뭐 웹사이트 전환을 통해서도 DB의 질이 안 좋았던 적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잠재 고객으로 했을 때 DB의 질이 좋았던 적이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 아주 특정 짓는 거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B 잠재 고객 양식을 통해서 했을 때는 DB의 질이 비교적 떨어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특징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전환은 잠재 고객 양식에 비해서는 비교적 DB 단가가 높다. 그리고 잠재 고객 양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비교적 DB 단가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 광고 세팅적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DB 단가는 낮춰가고 DB의 퀄리티 자체는 계속 높여가고 뭐 이런 형태의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 광고주분들도 대부분이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좀 충분하게 진행을 해보고 좀 이 양식이 조금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DB 전문 마케터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30분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30분까지 30분까지 있다가 이제 없으시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딱 30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타 광고에 관해서 논 타겟이 좋을까 아니면 이제 세부적으로 타겟을 찾아서 좋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제 어떠셨나요? 아까 진행했던 말인데 이제 만약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소연 마케터님에게 이제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아니면 허은지 마케터분에게 연락 주셔서 저희에게 광고 컨설팅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이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어서 조금 비교적 빠르게 좀 끝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뭐 메일로도 저희가 문의를 받고 있어서 편하게 정말 가감 없이 궁금하신 분들 모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